세계 에너지 시장이 최근에 한번 크게 흔들렸죠.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요. 이건 완전히 다른 두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 때문에 전 세계 에너지 지도가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상반된 두 가지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액화 천연가스, 우리가 흔히 LNG라고 부르는 거죠. 이 LNG 시장이 얼마나 빠르고 유연하게 위기에 적응했는지 그 이야기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에너지 위기가 딱 터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LNG 공급을 늘리려는 투자가 정말 쏟아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마구 생겨났는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미국과 카타르, 그러니까 북미와 중동이 이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는 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변화는요, 단순히 공급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가스를 사고 파는 규칙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보세요. 20년씩 묶여있고 다른 데 팔지도 못하고 심지어 가격은 유가에 연동되는 그런 꽉 막힌 계약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계약 기간도 훨씬 자유롭고 도착지도 정해져 있지 않아서 아무데나 다시 팔 수 있고 가격도 시장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거죠. 훨씬 더 유연해진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 유가에 묶인 계약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고요. 반면에 오른쪽, 가스 시장 가격에 연동된 계약은 2030년이 되면 거의 시장을 지배할 기세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상 북미의 가스 허브 가격이 새로운 세계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 유연해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포트폴리오 플레이어라고 불리는 새로운 선수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누구냐면요. 쉽게 말해서 천연가스 시장의 글로벌 도매상 같은 거예요. 전 세계 생산자들한테서 LNG를 어마어마하게 사들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곳에 유연하게 다시 파는 거죠. 마치 거대한 가스 은행처럼 시장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지고 있냐면요. 보세요. 2030년이 되면 전체 LNG 구매 계약의 무려 44%를 이 포트폴리오 플레이어들이 차지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들이 미리 팔기로 약속한 물량보다 더 많은 가스를 사두기 때문에 시장에 갑자기 가스가 필요할 때 공급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글로벌 에너지 안보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LNG 시장이 스스로 변화하고 있을 때 유럽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존 시장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고요. 아예 새로운 에너지 시장을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는 엄청난 시도였죠. 유럽의 꿈, 정말 원대합니다. 중공업에서 쓰는 화석연료를 전부 그린 수소로 바꾸겠다. 이걸 위해서 법으로 수소 사용 목표를 정하고 유럽 수소은행이라는 걸 만들어서 돈도 대주고 심지어 유럽 전역에 수소 파이프라인까지 깔겠다는 계획이요. 목표는 2030년까지 40기가와트 규모의 생산 설비를 갖추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계획이죠. 네, 계획은 정말 거창한데 과연 현실은 어떨까요? 이 꿈이 데이터를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힌 현실의 벽은 바로 속도입니다. 계획은 거창한데 실행이 너무 느린 거죠. 이 중요한 수소 관련 법안을 자국법으로 완전히 채택한 나라가 2025년 말이 다 되도록 EU 회원국 중에 단 2곳뿐이었다는 거예요. 27개 나라가 다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이 행정 절차에서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렇게 정부가 밀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유럽 내 수소 수요는 늘기는커녕 오히려 정체되거나 살짝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야망과 현실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는 생산 설비를 보면 정말 확 와닿습니다. 2030년까지 4만 메가와트를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 설치된 건 고작 308 메가와트. 목표치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정말 갈 길이 멀어 보이죠? 결국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돈입니다. 이 그림이 모든 걸 말해주죠. 지금 쓰고 있는 천연가스로 만든 일반 수소는 1kg에 2유로 정도인데 유럽이 만들려는 친환경 그린 수소는 얼마냐? 무려 8유로입니다. 4배나 비싼 거죠.
누가 이걸 선뜻 쓰려고 하겠어요?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이 너무나 다른 두 가지 이야기, LNG와 수소 이야기에서 어떤 점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LNG 시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시장은 가격과 수요라는 확실한 신호가 있을 때 정말 놀라운 속도로 스스로 적응하고 회복한다는 점, 훨씬 더 유연하고 강한 시스템을 만들어내죠. 반면에 둘째, 수소 사례처럼 정부 정책으로 아예 새로운 시장을 만들려고 할 때는 보셨다시피 비용, 인프라, 정치적인 문제 같은 엄청난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하나의 정해진 길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에너지 미래는 좀 혼란스럽더라도 빠르게 적응해 나가는 시장의 힘이 만들어가게 될까요? 아니면 좀 느리더라도 신중하게 계획된 정부 정책이 이끌어가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